안녕하세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긍정심리학을 소개할 텐데요. 긍정심리학에서 다루는 주제는 아주 다양합니다. 오늘은 긍정심리학 핸드북이라는 책의 일부분을 정리한 것으로 라이트과 로페즈에 의해 쓰여진 진단의 초점 넓히기 챕터의 내용을 요약해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부제목은 인간의 강점과 환경적 자원을 진단에 포함하기입니다. 먼저 저자들은 긍정심리학이 도전하고자 하는 오늘날 전문 심리학 분야에 있는 흔한 오류는 주로 사람의 결함에 기반해서 진단, 치료, 그리고 정책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긍정심리학은 사람뿐만 아니라 환경까지 포함해서 결함뿐만 아니라 장점까지도 심도 있게 인간을 이해하는 것을 고려하자고 제안했고, 사람과 환경, 장점과 결함 모두에 관심을 집중하지 않는 실행과 연구는 치료 가능성과 인간의 온전한 통합에 해를 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자들은 이 챕터에서 여러 가지 실험 연구들을 소개하면서 연구와 관련된 개념들을 설명합니다. 먼저 인간을 분류하고 분류된 그룹에 이름표 혹은 꼬리표를 붙이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룹에 이름을 붙이는 것, 레이블링은 그룹 안에서의 차이점을 무시하고 다른 그룹과의 차이점은 부각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3명의 연구자들의 실험을 보면 첫 번째 그룹 참여자들에게는 소녀 3명과 소년 3명이 섞여 있는 6장의 사진을 한꺼번에 모두 보여주고 리스트에 주어진 특성 형용사를 이용해서 각 사진을 묘사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즉, 이 첫 번째 그룹 참여자들은 처음부터 소년과 소녀 모두를 평가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두 번째 그룹 참여자들에게는 3장의 동성 사진만 보여주고 리스트에 주어진 특성 형용사를 이용해서 각 사진을 묘사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이 두 번째 그룹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소년, 소녀를 모두 평가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평가할 대상이 그룹으로 분류된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연구 결과로 첫 번째 그룹에서 더 적은 그룹 내 차이와 더 큰 그룹 간 차이를 인지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분류를 통해 그룹 내 차이는 축소되고 그룹 간 차이는 과장되었던 것입니다. 이 연구는 사람들이 그룹 구성원들끼리는 더 비슷하다고 인식하고 그룹 밖 구성원들과는 더 비슷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을 정신질환 진단 분류에 적용을 해보면 정신질환 진단명을 부여받은 사람은 정신질환 그룹 구성원이 되어 진단명이 붙지 않은 사람 그룹과 더 다른 것으로 인식되는 것입니다. 내부자 관점과 외부자 관점에 대한 라이트의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Mine, Thine Problem이라고도 불립니다. Mine은 나의 것, Thine은 당신의 것이란 뜻입니다. 우선 연구 참가자들은 잘 아는 5명의 이니셜을 쓰도록 요청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옆에 그 사람의 단점, 장애 혹은 문제점을 씁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자신의 최악의 장애를 씁니다. 그리고 나서 지인의 단점과 자신의 장애를 짝을 짓습니다. 그리고는 각각의 짝에서 어쩔 수 없이 한 가지 장애를 선택해야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겠는가라는 질문에 일관적으로 참가자들은 자신의 최악의 장애를 그래도 선택하겠다고 했습니다. 의미 있는 정보를 드러낸 연구였는데요.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는 자신의 장애에 익숙해져 있다. 그것을 다루는 방법을 익혀왔다. 그리고 이것은 자신의 일부, 자기 인생의 일부로 받아들여지면서 자기 정체성으로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을 내부자, 그것을 외부에서 관찰하는 사람을 외부자라고 하는데, 내부자 관점, 외부자 관점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장애나 질환을 경험하고 있는 환자들, 즉 내부자들은 그들의 상황을 보는 다른 사람들, 즉 외부자보다 더 긍정적인 전망을 가진다는 것을 보고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정신병원 입원자, 복지혜택 수급자, 재활센터 이용자들은 그들이 얼마나 운이 좋은지에 대한 평가에서
평균 이상으로 자신들을 평가한 반면 외부자들은 그들의 행운을 평균 아래로 평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내부자들은 그들의 고단한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인 점들을 고려하는 경향이 외부자보다 많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판단이 만들어지는 상황이 내부자 관점이냐 외부자 관점이냐에 따라 크게 다르다는 것인데요. 내부자인 내담자는 외부자인 상담자나 의사가 붙이는 진단명보다 덜 심각한 상황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부자와 외부자가 원인 귀인을 어떻게 다르게 하는지에 대한 연구도 있었는데요. 실험 참여자들을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내담자, 즉 내부자와 상담자, 즉 외부자로 분류해서 각 역할을 하도록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인터뷰에서 내부자는 상황이 문제를 야기했다고 주장했고 외부자는 문제가 내담자 성격 때문이라면서 내담자 안에 문제가 있다고 귀인했다고 합니다.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 채널에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 동영상에서도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치료에 대한 비판 중 하나는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요인과 개인 문제의 관련성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사회에서 흑인 혹은 멕시칸으로 사는 것에 대한 사회적 압력은 무시하고 개인의 공격성과 충동에 초점을 두는 정신분석 치료는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치료적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자들은 개인주의 이념은 책임감 있는 주체로서의 사람에만 초점을 두고 사람과 환경의 상호작용은 무시한다고 설명합니다. 외부자인 상담자, 치료자 혹은 의사가 내부자인 내담자 혹은 환자의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개인 내부 문제로 귀인한 사례입니다. 또한 내담자의 개인 장점과 환경적 지지 자원을 무시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14살 존의 비행 문제와 관련해서 자문을 구하려는 존의 상담자는 이 챕터의 저자인 라이드에게 다음 10가지 증상을 나열합니다. 그리고는 DSM에 근거해서 진단명을 나열합니다. 라이트는 그 상담자에게 존이 장점을 갖고 있는지 물었고 상담자는 존이 방을 잘 정리하고 개인 위생에 철저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고 학교를 좋아하고 IQ는 140이라고 합니다. 존의 비행은 존의 상담자로 하여금 존의 인간적인 강점은 무시하고 존의 행동과 상황과 관련한 모든 종류의 부정적인 것들만 찾아내도록 했었습니다. 그리고 존의 인간적인 강점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지지 자원들도 탐색되지 않았는데 예를 들면 친척이나 학교, 지역 공동체가 존을 도울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조사되지 않았습니다. 환경적 지지 자원이 무시되는 이유는 치료 대상은 환경이 아니라 개인이라거나 환경은 바꿀 수 없다거나 심지어는 심리학자는 사람을 조사할 책임이 있고 집이나 학교, 다른 지역사회 환경은 사회복지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저자들은 설명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행동이나 문제가 다른 모든 상황에서도 일어나는가를 질문함으로써 한 사람의 인생에 있는 많은 종류의 상황들을 검토해야 한다고 저자들은 강조합니다. 네, 지금까지 분류와 이름표 붙이기, 내부자 관점, 외부자 관점, 환경적 고려사항 무시, 외부자 관점의 부정 편향 사례 등을 통해 인간의 결함에만 초점을 두고 진단과 치료를 하는 오늘날 전문 심리학 분야의 오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렇지만 긍정심리학은 맹목적으로 긍정적인 것만 추구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맹목적인 긍정은 긍정심리학을 무시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부정 편향을 무시한다고 그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질병 모델을 무시한다고 질병 모델로 인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긍정심리학은 더 본질적인 것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바로 인간의 심리를 다루는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의 균형을 갖자는 것입니다. 이 동영상의 지식이 마음에 들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채널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